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유대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고. 그런데 그날 언니의 그 비웃음 소리가 내 가슴을 꿰뚫었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20만 원. 너 미쳤어. 그깟 돈 때문에 나한테 빌리다니. 진짜 한심하다.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작은 동생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인생을 뒤집을 폭탄이었다. 420억 원의 비밀 계좌를 손에 쥔 채로.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집으로 갔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우리 가족이 사는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항상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부터 나를 가족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오빠 언니들은 벌써 성공했잖아. 오빠는 대기업 임원, 언니는 유명 로펌 변호사,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월급 300만 원 받는 그저 그런 존재.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그 계좌를, 내가 홀로 관리해온 비밀을.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만 속삭이셨다. 너는 이 가족에서 가장 강한 아이야. 이 돈은 내 몫이야. 하지만 조심해. 가족이란 때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어. 420억 원 할아버지의 제약회사 주식과 부동산이 쏟아져 나온 유산. 나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가족을 위해 썼다. 오빠의 결혼 자금, 언니의 로펌 입사 비용, 엄마의 병원비. 모두 빚으로 기록된 내 희생. 그런데 그들은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우리처럼 열심히 하면 돼. 그 말들이 쌓여갔다. 매일, 매 순간. 그날 나는 20만 원이 필요했다. 자동차 수리비.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직 월급이 안 나왔다. 언니 집으로 갔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언니, 잠깐만. 20만 원만 빌려줄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녀의 눈이 커졌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20만 원. 얘야, 너 진짜. 나한테. 너 월급은 다 어디 갔어? 쇼핑이나 하면서. 하하, 진짜 웃기네. 너처럼 무능한 애가 돈 빌리다니.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미안, 언니. 그럼 문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노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 계좌의 숫자들이 떠올랐다. 420억 5,300만 원 할아버지의 유산, 내가 지켜온 보물. 왜 나는 항상 참았을까? 가족을 위해, 그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나는 은행 앱을 열고 인출을 신청했다. 전부. 420억 원 즉시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확인 메시지, 이 금액은 대규모 거래로 은행 검토 후 처리됩니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지은 씨 되시나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계좌에서 대규모 인출 요청이 시스템이 잠시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의 거래가 아닙니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 동결. 왜요? 내 돈인데. 직원은 말을 더듬었다. 은행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AML 규정 때문에. 가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그 단어가 내 피를 끓게 했다. 다음 날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니, 소란이라고 해야 할까? 오빠가 먼저 전화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엄마한테 연락 왔대. 내 계좌가 420억.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의 울음소리가 배경에 들렸다. 언니는 너 미쳤어.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우리 가족 돈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날아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기억나. 어제 20만 원 빌려달랬을 때 그 비웃음 침묵이 흘렀다. 그 돈은 할아버지 거야? 나한테 주신 거, 내가 가족 위해 쓴 거 다 갚을 때 됐어. 그 모임에서 모든 게 터졌다. 거실 테이블 위에 계좌 내역을 펼쳐놓았다. 오빠의 결혼비 5억, 언니의 로펌 투자 3억, 엄마의 여행 경비 1억. 이게 다 내 덕분이었어?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말하면 나처럼 한심한 동생 취급할까봐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미안함은 늦었다. 은행 동결은 풀리지 않았다. 조사 시작. 세무서, 경찰, 미디어까지. 김씨 집안에 숨겨진 유산 스캔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나는 떠났다. 제주도로. 작은 펜션에서 바다를 보며. 돈은 풀렸다. 하지만 가족은 무너졌다. 오빠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받았다. 가족 비리 연루라는 낙인? 언니의 로펌은 클라이언트를 잃었다. 그녀는 매일 전화했다. 지은아, 제발. 도와줘. 나 없으면 나는 끊었다. 엄마는 병이 도졌다. 내가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제주의 바람이 내 상처를 어루만졌다. 언니가 찾아왔다. 마른 몸으로 눈물 범벅.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해줘. 나는 커피를 내밀었다. 언니, 20만 원 갚아줄래? 그녀가 웃었다. 아니, 울었다. 그래, 갚을게. 모든 걸. 하지만 나는 알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내 자존심.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가끔 그 비웃음이 떠오른다. 가족이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가장 깊은 상처일까?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유대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고. 그런데 그날 언니의 그 비웃음 소리가 내 가슴을 꿰뚫었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20만 원. 너 미쳤어. 그깟 돈 때문에 나한테 빌리다니. 진짜 한심하다.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작은 동생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인생을 뒤집을 폭탄이었다. 420억 원의 비밀 계좌를 손에 쥔 채로.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집으로 갔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우리 가족이 사는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항상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었다. 엄마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부터 나를 가족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오빠 언니들은 벌써 성공했잖아. 오빠는 대기업 임원, 언니는 유명 로펌 변호사,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월급 300만 원 받는 그저 그런 존재.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그 계좌를 내가 홀로 관리해온 비밀을.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만 속삭이셨다. 너는 이 가족에서 가장 강한 아이야. 이 돈은 내 몫이야. 하지만 조심해. 가족이란 때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어. 420억 원 할아버지의 제약회사 주식과 부동산이 쏟아져 나온 유산. 나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가족을 위해 썼다. 오빠의 결혼 자금, 언니의 로펌 입사 비용, 엄마의 병원비. 모두 빚으로 기록된 내 희생. 그런데 그들은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우리처럼 열심히 하면 돼. 그 말들이 쌓여갔다. 매일, 매 순간. 그날 나는 20만 원이 필요했다. 자동차 수리비.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아직 월급이 안 나왔다. 언니 집으로 갔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언니, 잠깐만. 20만 원만 빌려줄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그녀의 눈이 커졌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20만 원. 얘야, 너 진짜. 나한테. 너 월급은 다 어디 갔어? 쇼핑이나 하면서. 하하, 진짜 웃기네. 너처럼 무능한 애가 돈 빌리다니.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미안, 언니. 그럼 문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노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 계좌의 숫자들이 떠올랐다. 420억 5,300만 원 할아버지의 유산, 내가 지켜온 보물. 왜 나는 항상 참았을까? 가족을 위해, 그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만 이제 끝이다. 나는 은행 앱을 열고 인출을 신청했다. 전부. 420억 원 즉시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확인 메시지, 이 금액은 대규모 거래로 은행 검토 후 처리됩니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지은 씨 되시나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계좌에서 대규모 인출 요청이 시스템이 잠시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의 거래가 아닙니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 동결. 왜요? 내 돈인데. 직원은 말을 더듬었다. 은행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AML 규정 때문에. 가족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그 단어가 내 피를 끓게 했다. 다음 날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니, 소란이라고 해야 할까? 오빠가 먼저 전화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엄마한테 연락 왔대. 내 계좌가 420억.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의 울음소리가 배경에 들렸다. 언니는 너 미쳤어.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우리 가족 돈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날아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언니, 기억나. 어제 20만 원 빌려달랬을 때 그 비웃음 침묵이 흘렀다. 그 돈은 할아버지 거야? 나한테 주신 거, 내가 가족 위해 쓴 거 다 갚을 때 됐어. 모임 장소는 우리 옛집 강남의 고급 빌라.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지은아, 들어와. 이야기하자 테이블 위에 차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설명해봐. 그 돈,
어떻게 된 거야? 할아버지가 왜 너한테만? 나는 서랍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할아버지는 나를 믿으셨어. 가족이 나를 무시하는 걸 아시니까 지은이는 이 집안의 미래야라고 하셨어. 언니가 소리쳤다. 미래. 너. 웃기지 마. 우리는 내 덕에 여기까지 왔어. 그 돈으로 내 로펌 시작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맞아, 언니. 3억 원 오빠 결혼비 5억. 엄마, 내 수술비 2억. 다 내 돈이었어. 그런데 왜? 왜 나는 항상 빚으로 갚아야 했어? 엄마가 울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몰랐어, 몰랐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매번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엄마는 알면서도 외면했다. 너는 강하니까, 참을 수 있으니까. 그 모임은 지옥이었다. 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제발, 돈 돌려줘. 은행이 조사 시작했어. 내 클라이언트가 도망가 나는 손을 뿌리쳤다. 20만 원처럼. 그때처럼 비웃어 그녀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늦었다. 오빠는 가족끼리 왜 그래? 나눠 쓰자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나는 일어났다. 이제 내 차례야. 그 돈, 내 인생으로 쓸게. 밖으로 나오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비에 젖어 번져 보였다. 나는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공항. 제주행 비행기. 핸드폰을 껐다. 그 순간 자유의 맛을 느꼈다. 하지만 가슴속에 여전한 통증이 있었다. 가족의 사랑은 정말 존재했었나? 은행 동결은 일주일 만에 풀렸다. 하지만 그 사이 뉴스가 터졌다. 강남 김씨 집안 420억 유산 분쟁 숨겨진 비밀 드러나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다. 오빠의 회사, 내부 감사 시작. 임원, 가족 자금 유용 의혹, 언니의 로펌,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다. 이미지 타격 너무 커. 엄마는 병원에 누웠다. 고혈압. 지은이 때문에. 나는 제주 펜션에 도착했다. 바다 앞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돈은 내 계좌로 들어왔다. 420억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 왜 가족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나는 그토록 참았을까? 제주에서의 첫날, 나는 산책을 나갔다. 검은 모래사장, 파도 소리가 마음을 달랬다. 핸드폰을 켜보니 50통의 부재중 전화. 대부분 언니. 메시지, 지은아, 엄마가 쓰러졌어. 제발 와. 나는 읽고 지웠다. 와. 왜? 또 나를 희생양으로? 지난 10년, 나는 그렇게 살았다. 대학 때 장학금 포기하고 알바로 가족 여행비 벌었다. 너는 젊으니까 결혼식 때 드레스 대신 내 통장으로 꽃감 냈다. 고마워, 동생. 그 모든 게 이제 후회로 돌아왔다. 나는 카페를 찾았다. 작은 로컬 가게, 바다의 속삭임. 주인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첫 방문이시네요. 제주 커피, 시원해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모를 꺼냈다. 내 인생 계획. 돈으로 뭐 할까? 자선. 아니, 먼저 나 자신. 상처를 치유할 시간. 밤이 되자 언니 전화가 다시 왔다. 받았다. 지은아. 엄마가. ICU야. 내 돈으로 수술비. 그녀의 울음이 터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언니, 20만 원 갚았어? 그때처럼 나한테 빌리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줄 몰랐다. 그녀의 변호사 친구들이 내 희생을 가족애라고 포장했다. 지은이는 천사야, 천사. 지옥의 노예였다. 다음 날 오빠가 제주로 왔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사에서 해고됐어? 내 유산 때문에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왜 그랬어, 지은아? 우리는 형제자매잖아. 나는 웃었다. 형, 기억나? 내 결혼식 후 내가 동생 덕에 잘된 애라고 했지? 그런데 왜 내 이름은 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 탐욕이었어. 우리는 대화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 하지만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오빠. 그의 삶은 무너졌다. 아내가 떠났다. 돈만 믿는 남자 싫어. 언니는 로펌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락. 클라이언트, 김 변호사. 스캔들 난 사람, 엄마의 병은 악화. 지은이가 용서하면? 나는 제주에 머물렀다. 카페를 샀다. 지은의 쉼터. 손님들이 왔다. 그들의 이야기, 내 상처를 녹였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언니의 비웃음이 나왔다. 한심의 그 꿈에서 나는 소리쳤다. 이제 내 차례야. 시간은 흘렀다. 3달 후 가족이 편지 보냈다. 용서해줘. 우리는 변했어. 나는 읽고 불태웠다. 변했다. 증명해봐. 카페가 자리를 잡아갔다. 제주의 관광객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일상을 채웠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었다. 자존심의 심리학. 책 속 문장, 상처는 용서로 치유되지 않는다. 경계로 지킨다. 맞는 말이었다. 가족 전화는 여전했다. 이번엔 엄마. 지은아, 엄마 죽을 것 같아. 내 얼굴 보고 싶어. 나는 엄마, 건강 챙겨 라고만 했다. 사랑은 이제 조심스럽게. 어느 날 언니가 나타났다.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내 카페 앞에 섰다. 그녀는 변했다. 화장기 없고 옷은 헐거웠다. 지은아, 문을 열자. 그녀가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내가 다 잘못했어. 20만 원. 그건 내 자존심이었어. 내가 나보다 약해 보이니까 받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로펌 시절, 경쟁 속에서 가족마저 이용했다. 너는 쉬운 타겟이었어. 미안해.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언니, 후회해. 그녀가 울었다. 매일, 오빠도 아내 잃고 술만 마셔. 엄마는 내 이름 부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나도 후회해. 왜 그토록 참았을까?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할아버지의 유언, 가족의 탐욕, 내 고통. 새벽, 그녀가 말했다. 돈, 돌려줄게. 아니, 내 거니까.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줄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 바다를 봤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내 마음도 부서졌다 다시 맞춰졌다. 생각해볼게. 언니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은행에 갔다. 일부 돈을 가족에게 보냈다. 10억 의료비로 써. 하지만 조건, 더 이상 빌리지 마.
오빠가 다음에 왔다. 깨끗한 얼굴로. 재취업했어. 작은 회사지만 내 힘으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동생. 내 덕에 깨달았어. 엄마의 편지.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제일 강한 우리 딸이야. 하지만 트라우마는 남았다. 밤에 깨어나 땀에 흠뻑. 한심해 라는 목소리. 나는 상담을 받았다. 제주의 심리센터. 당신은 피해자지만 생존자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카페 손님 한 명, 젊은 여자. 언니, 가족 때문에 힘드세요. 그녀의 이야기, 내 이야기처럼. 우리는 공감했다. 제주는 치유의 섬이었다. 겨울이 왔다. 제주의 눈, 하얀 이불처럼 내 마음을 덮었다. 카페는 더 바빠졌다. 크리스마스 시즌, 연인들의 속삭임.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제 나 자신과 함께였다. 가족은 가끔 연락했다. 언니는 새 직장 찾았다. 프리랜서 변호사, 클라이언트가 적지만 자유로워. 오빠는 아내와 화해했어. 내 이야기 들려줬어. 엄마는 퇴원. 운동 시작했어. 건강하게 살게. 하지만 신뢰는 천천히 쌓였다. 나는 서울로 갔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집이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 지은아, 엄마의 포옹. 눈물이 고였다. 식탁에 내 좋아하는 음식. 할아버지 레시피야. 우리는 이야기했다. 웃고 울고. 언니가 말했다. 그날 20만 원. 내 인생 최악의 실수. 오빠가 덧붙였다. 우리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 그 밤 나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라기보다 받아들였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다시는 안 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서울에서의 며칠, 옛 추억을 되새겼다. 강남거리, 할아버지와 산책하던 길. 지은아, 돈은 도구야. 마음이 진짜 재산 맞다. 420억은 내 자유였다. 은행 동결? 그건 우연한 폭풍. 하지만 그 폭풍이 우리를 바꿨다.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 구름. 나는 생각했다. 복수. 그건 순간의 쾌감. 하지만 치유는 영원하다. 제주에 도착, 카페 문 열자 손님들이 기다렸다. 오늘 메뉴는? 사랑 이야기.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깊은 곳, 여전한 질문. 가족의 사랑은 진짜일까? 봄이 왔다. 제주의 벚꽃, 분홍 물결. 카페는 확장했다. 새 직원 고용, 젊은 커플. 그들은 내 이야기를 물었다. 사장님, 왜 제주로?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족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 때문에. 언니가 방문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새 남자친구. 지은아, 소개할게. 그는 나처럼 탐욕 없어. 우리는 웃었다. 과거를 비웃듯. 오빠 가족도 왔다. 조카, 내 무릎에 앉아. 이모, 이야기해줘. 나는 할아버지 이야기. 강한 사람이야. 조카 눈이 반짝였다. 가족은 변했다. 아니, 깨달았다. 매달 돈을 갚아왔다. 비청산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었다. 사과였다. 나는 자선 시작했다. 제주 고아원 50억 기부. 할아버지 뜻 뉴스 나왔다. 김지은 씨,
유산으로 사회환원 가족이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동생, 최고야. 하지만 밤, 고독이 찾아왔다. 왜 나만 참아야 했어? 상담사 말, 트라우마는 층층이 벗겨가며 나는 책 썼다. 숨겨진 유산. 익명으로. 출간 후, 반응 폭발. 이 이야기, 내 삶이야. 독자 편지들. 공감의 물결. 언니와의 대화, 깊어졌다. 너 덕에 나도 강해졌어. 로펌 그만두고 NGO 일해. 오빠, 작은 사업 시작. 내 조언으로 엄마, 요가해. 마음 평화. 제주 여름, 바다 수영. 물속에서 자유 느꼈다. 420억. 숫자일 뿐, 진짜 부는 용서와 성장. 여름 끝, 태풍 왔다. 제주 흔들렸다. 카페 문 닫고 손님 피신. 그 밤, 가족 전화. 괜찮아. 응, 버티고 있어. 태풍 지나 깨끗한 하늘. 마치 내 마음처럼. 서울 초대, 엄마 생일, 파티, 웃음소리. 언니 선물, 20만 원 지폐, 액자 웃었다. 이제 추억이야. 오빠 토스트, 지은이에게. 우리 가족의 영웅, 눈물 흘렸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과거 그림자. 언니와 산책, 그녀 고백. 그 비웃음, 내 불안이었어. 성공 뒤, 공허해서 너를 밟았어. 나는 안았다. 나도 너 사랑했어. 그래서 참았어. 나는 여행 갔다. 유럽, 홀로. 파리 거리, 에펠탑 아래. 자유란 선택이야. 돌아와. 카페 새 메뉴. 용서 라떼. 손님들, 이야기 공유. 커뮤니티 됐다. 가을, 할아버지 묘지. 꽃 놓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 덕에 살았어요. 바람이 답했다. 가족 모임, 정기화. 매달, 감사 편지. 웃기지만 따뜻했다. 오빠 딸, 이모처럼 되게. 미래가 밝아 보였다. 겨울 다시, 눈 내린다. 카페 난로, 따뜻. 새해, 결심, 더 사랑하자. 자신부터. 언니, 결혼 소식. 내 덕에 용기 냈어. 오빠, 사업 성공. 내 투자로. 나는 연애 시작. 제주 사진작가. 너 이야기, 감동이야. 그의 눈, 진심. 데이트, 바다 산책. 과거, 놓아줘. 그는 말했다. 가족 여행, 제주. 함께 요리, 웃음. 엄마, 이게 가족이야. 맞다. 상처 후, 진짜 가족. 책 2편, 치유의 섬. 베스트셀러. 강연 초대. 복수는 순간, 용서는 영원의 청중 박수. 하지만 가끔 20만 원 생각. 그 비웃음, 교훈. 자존심, 지켜. 봄, 꽃 피다. 카페 1주년. 파티, 가족 모임. 언니 아기 소식. 내 조카 될 거야. 이 기쁨. 나는 결혼 준비. 작은 결혼식, 가족 초대. 모두와 용서의 결실. 여름, 바다. 가족 피크닉. 이야기, 웃음. 과거, 먼 추억. 가을, 책 사인회. 당신 이야기, 감사. 독자들, 눈물. 겨울, 새해. 카페 창가, 별봄, 인생, 다시 시작. 이제 나는 평화롭다. 420억.
도구, 가족. 상처와 사랑. 언니의 비웃음. 시작. 하지만 물음, 사랑이 아프면 정말 사랑일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